정만수는 차에서 내려 고향집 앞에 섰다. 68세의 퇴직 공무원. 해외 근무로 바쁘다는 핑계로 11년 동안 이 집을 외면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의 일기를 정리하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는 용기를 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우는데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돌리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공기. 만수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소파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보던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차가 든 찻잔이 놓여 있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 그대로.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향하는데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렸다. 고개를 숙이니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봉투도 없이 구겨진 종이.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였다. 만수야, 엄마는 네가 돌아올 거라 믿는다. 하지만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서랍 안을 봐라. 만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황급히 거실 서랍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랍은 이미 열려 있었다. 분명 변호사는 집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만수는 서랍 안을 뒤졌다. 낡은 사진, 영수증,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 그런데 서랍 손잡이에 뭔가 묻어 있었다. 만수는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먼지가 아니었다. 기름때 같은 것. 누군가 최근에 이 서랍을 만진 흔적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거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먼지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다. 만수의 것이 아니었다. 발자국은 현관에서 시작해 어머니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 방 문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만수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찰칵. 불이 켜지자 방 안이 드러났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옷장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만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틀에 손을 대보니 차가웠다. 최근에 열린 것이 분명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뒤뜰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보였다. 누군가 이 창문을 통해 드나들고 있었다.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1년 동안 비어있던 이 집.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다. 대체 누가 왜? 만수는 다음날 아침 마을 입구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조카 서유리를 만나기로 했다. 유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살았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봤던 사람이었다. 슈퍼 앞에 서 있던 유리는 만수를 보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35세의 유리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만수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리는 커피잔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리야.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마지막에 어떠셨니? 유리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은 유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그 말에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드렸잖아요. 여러 번. 할머니가 삼촌 보고 싶어 하신다고. 집에 오시라고.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삼촌은 바쁘시다고만 하셨잖아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다음 달에 간다고.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해외 프로젝트가 바빴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핑계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는 게 두려웠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보면 자신의 불효가 명확해질 것 같았다. 미안하다, 유리야. 삼촌이 잘못했어.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은 그날 유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만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유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요. 하지만 만수는 느낄 수 있었다. 유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유리야, 나한테 말 안 해도 되는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집에 있었니?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날 집에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나갔어요. 그럼 할머니는 혼자 계셨던 거야? 네, 아마도요. 유리는 시선을 피했다. 제가 나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만수는 그녀를 지켜봤다. 유리는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삼촌, 저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유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다. 뒤돌아보며 유리가 말했다. 삼촌, 그냥 잊으세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이 거짓임을 말하고 있었다. 유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만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황급히 사라지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것이 무엇이든 만수는 반드시 밝혀낼 작정이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꽁꽁 묶인 끈이 감겨 있었다. 만수는 끈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마다 같은 필체로 쓰인 이름. 박도현. 만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마을 노인회 회장. 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생전에 어머니와 자주 어울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만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해숙 씨,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만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날이란 대체 무슨 날인가? 다음 편지를 펼쳤다. 해숙 씨,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제 양심이 저를 매일 괴롭힙니다. 편지는 계속 비슷한 내용이었다. 죄책감, 후회,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그날이라는 단어. 만수는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해숙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벌을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박도연이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건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다면 혹시 그날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만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박도연 회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박 회장,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시던데. 전화번호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가 왔다. 만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 저 정만수입니다. 해숙 씨 아들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만수 씨? 회장님, 제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들을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건 말할 수 없네. 회장님, 전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날에 대해서요. 만수 씨, 그냥 그대로 두게. 알아봤자 아무도 좋을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회장님이 집에 가셨던 겁니까? 또다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미안하네. 난 아무것도 모르네. 뚝. 전화가 끊어졌다. 만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편지 묶음을 다시 들여다봤다. 박도연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만수는 결심했다. 직접 찾아가야 한다. 박도연의 집으로. 그리고 그가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밤 10시.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박도연을 찾아가기 전에 단서를 더 찾아야 했다. 편지 속 그날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때였다. 쾅!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소리는 집 안쪽에서 났다. 어머니 방 쪽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어머니 방 문 앞에 섰다. 문은 아까 자신이 닫아둔 채 그대로였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다. 만수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삐걱.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분명 오후에 닫아뒀는데. 커튼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만수는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뒤뜰로 이어지는 어둠만 보였다. 하지만 풀숲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 같았다. 거기 누구야? 만수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만수는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뒤뜰로 돌아가려는데 발밑에 뭔가 밟혔다. 고개를 숙이니 젖은 흙이 신발에 묻어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만수는 손전등을 켜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뒤뜰을 지나 담장 쪽으로 이어졌다. 담장 밑에는 발판으로 쓰인 듯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걸 딛고 담을 넘은 것이다. 만수는 상자 위로 올라가 담 너머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누군가 골목 저편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거기서. 만수가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다. 만수는 담을 넘으려다 그만뒀다. 68세의 몸으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쫓는 건 무리였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숨을 고르며 어머니 방을 다시 살폈다. 창문 옆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만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메모였다. 필체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했다. 더 이상 파지 마. 모두를 위해. 만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다. 진실을 찾지 말라고. 만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집안을 다시 점검했다. 모든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갔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군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다. 11년 동안 계속.
대체 누가? 그리고 왜? 만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편지들과 메모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박도연의 편지, 유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 경고 메모.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누군가가 있었다. 만수는 다짐했다. 겁먹지 않겠다고. 누가 뭐라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다. 내일 할 일 박도현 직접 방문. 유리 남편 배경 조사. 마을 사람들 증언 수집.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박도연의 집을 찾아갔다. 마을 외곽의 낡은 한옥이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오? 저 정만수입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삐걱거리며 문이 조금 열렸다. 박도연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74세의 노인은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만수 씨, 왜 왔나? 회장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게. 그 일은 그냥 잊어. 못 잊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수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박도연이 문을 꽉 붙잡았다. 안 돼. 건드리면 모두 다친다고.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다. 누가 다친다는 겁니까?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만수가 소리쳤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붙잡았다. 만수 씨, 자네 어머니는 마지막 날 혼자가 아니었네.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누군가 집에 있었어. 내가 갔을 때 이미. 그때였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말하지 말라니까요. 만수가 돌아보니 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유리야, 너 왜 여기? 삼촌, 집에 가세요. 이러지 마세요. 유리가 만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뭘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만수가 팔을 뿌리쳤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도연은 문 뒤에서 중얼거렸다. 유리 씨, 미안하네. 더 이상은 못 숨기겠어. 아저씨, 제발. 유리가 애원했다.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만수 씨,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난 오후에 집에 갔었네. 약속이 있었거든.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에 자네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네. 그런데 누군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었어. 내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도망쳤지. 만수는 숨이 막혔다. 누구였습니까? 박도연이 유리를 바라봤다.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유리 씨 남편이었네. 장호영. 만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호영이가? 그 사람이 왜? 유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삼촌.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박도연이 계속 말했다. 난 겁이 났네. 자네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고, 호영 씨는 도망쳤고, 난 그냥 119에 전화하고 나왔네.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리 씨가 빌었네. 남편을 지켜달라고.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박도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만수는 유리를 내려다봤다. 유리야, 내 남편이 뭘 한 거야? 유리는 대답 대신 울음만 터뜨렸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11년. 11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수는 유리를 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유리는 내내 울기만 했다. 벤치에 앉히고 만수는 물을 건넸다. 진정하고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로 갔더니 할머니 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만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문틈으로 봤어요. 그런데 유리는 눈을 감았다. 호영이가 할머니 옆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호영이는 저를 보더니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제 팔을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밖에서 호영이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머니가 이미 쓰러져 계셨다고. 자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만수가 물었다. 믿었어?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호영이는 울면서 빌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의심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고. 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넌 입을 다문 거야? 11년 동안. 삼촌, 저도 겁났어요. 유리가 울먹였다. 호영이가 정말 할머니를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데 증거도 없었고 애들 생각하면. 증거? 만수가 소리쳤다. 내 남편이 할머니 죽는 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거 아니냐? 유리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제가 나쁜 거 알아요. 전 겁쟁이에요. 할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진정하려 애썼다. 유리야, 내 남편이 그날 왜 할머니 집에 갔는지 아니?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호영이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 그걸 언제 갚았는데? 못 갚았어요.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독촉하셨대요.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날도 돈 때문에 간 거야? 아마도요. 호영이가 할머니한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수가 차갑게 물었다. 근데 뭐? 할머니가 거절하셨나 봐요. 호영이 말로는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당장 갚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거짓말이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심장이 건강하셨어. 갑자기 쓰러질 분이 아니야. 유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삼촌은 호영이가 할머니를 모르겠어. 하지만 내 남편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난 반드시 밝혀낼 거야. 만수는 일어섰다. 유리가 그의 바지를 붙잡았다. 삼촌, 제발. 호영이를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 만수가 내려다봤다. 내 남편이 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젯밤 삼촌 집에 간 사람이 호영이에요. 만수는 곧장 장호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였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호영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버님? 40세의 호영은 수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만수는 문을 쾅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젯밤 우리 집에 간 게 당신이지? 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발뺌하지 마. 유리한테 다 들었어. 만수가 책상을 탁 쳤다. 호영은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11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만수가 소리쳤다. 호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말 안 하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 만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기다려요. 호영이 손을 내밀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날 전 할머니한테 돈을 갚으러 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러 갔죠. 만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다. 할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왜 계속 미루냐고. 당장 갚으라고 하셨죠. 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정말 돈이 없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빚만 늘어가는데. 그래서 전 할머니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사기꾼이냐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냐고. 호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도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당장 돈이 없다고. 그리고 만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그리고 비틀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호영이 고개를 떨었다. 전 너무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119도 안 부르고. 전 겁났어요. 호영이 소리쳤다. 제가 할머니를 화나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잖아요. 경찰이 저를 의심할 게 뻔했죠. 그래서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수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집에 드나든 거야? 어젯밤에도 왜 온 거고? 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머니 방에 제 지문이 남아있을까 봐요. 그날 할머니를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 혹시 경찰이 다시 조사하면 어쩌나 해서요. 증거를 없애려고.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호영의 멱살을 잡았다. 이 인간아, 11년 동안 네가 얼마나 겁에 질려 살았는지 알아? 우리는 엄마가 혼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나 해. 호영은 울먹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만수가 그를 밀쳤다. 내가 119만 불렀어도 엄마는 살 수 있었을지 몰라. 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만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한다. 내가 한 짓을 다 말할 거야. 호영이 만수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님, 제발. 아이들 생각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만수의 손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만수는 유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호영은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유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삼촌.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정말 몰랐어요. 호영이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11년. 11년 동안 진실은 묻혀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이라는 핑계로. 삼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 만수가 차갑게 웃었다.
네가 지키려 한 게 정말 가족이었니?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를 그렇게 혼자 보내놓고 11년 동안 입 다물고 있으면서 그게 가족을 지킨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삼촌, 전, 너희들은 나를 지킨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지킨 거지. 만수가 일어섰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다. 정만수 씨,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만수는 형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시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외상은 없었고요. 그럼 호영이가 직접 손을 쓴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구조의무 유기죄는 적용됩니다. 사망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니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땠나? 호영이 빨리 신고했다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수는 다시 조사실로 돌아갔다. 유리가 여전히 울고 있었다. 유리야. 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은.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삼촌. 지금은 그냥 서로 떨어져 있자. 난 시간이 필요해. 만수는 조사실을 나왔다. 그날 저녁 만수는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여전히 11년 전 그대로였다. 만수는 어머니의 침대에 앉았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만수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11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폭발했다. 그날 밤 박도연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편지 한 통을 만수에게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게 준 거네. 만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뜯고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만수야, 엄마는 네가 바빠서 오지 못하는 걸 이해한다. 넌 항상 열심히 살았으니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내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 다만 한 가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하셨네. 내 걱정만 하셨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방에는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만수는 알았다.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11년 동안 멈춰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